3월 16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란 전쟁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의 군사시설을 전격 공습하면서 계속해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안정을 고려해 석유 인프라는 보존했다라고 밝혔지만 이란은 이를 명백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인 아랍에미리트 연합 푸자이라 항구에 드론 공격을 가하면서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에너지 요충지를 둘러싼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향해서도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원유 수입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사작전에 공동 참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까지 연기할 수 있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독일 등 일부 동맹국들은 군사적 개입에 선을 긋고 있어서 외교적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지도자 교체기를 맞은 이란 내부 상황도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공습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해서 극비 수술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중동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란 정부는 건강 이상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의 신변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시민권 포기 수수료를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과도한 비용에 대한 해외 거주자들의 소송 결과가 반영된 조치로 보입니다. 최근 강력한 이민 단속 여파로 인해서 노동력 인력난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공사 인력 부족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농업 현장에서 인력난이 또 심해지면서 트럼프 정부가 외국인 농장 노동자 비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선회하면서 또 노동계에 또 다른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은 급등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식비를 줄이거나 주택 구입, 출산 같은 인생의 중요한 계획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건강보험료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건강보험이 있는 중산층조차도 의료비 부담에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서 의료비 문제가 전 계층의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신형 팰리세이드 2026년형의 판매를 전격 중단하고 리콜을 실시합니다. 최근 오하이오주에서 유아가 전동 시트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현대차는 끼임 방지 센서의 민감도를 높이는 등 전반적인 시스템 보완을 거친 뒤에 판매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디몬 헌터스가 어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으면서 K-컬처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골든의 무대에서는 판소리가 울려 퍼지고 한국의 전통 무용이 펼쳐지면서 전 세계 영화인들의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홍명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호가 3월 유럽 원정을 앞두고 국가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최근 맹활약 중인 양현중 선수가 9개월 만에 다시 대표팀에 승선하면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DK 파운데이션 더 키움 김원영 변호사 청소년 리더십 장학생 모집. 텍사스 청소년들이 커뮤니티에서 봉사정신과 리더십을 키우도록 DK 파운데이션이 지원합니다. 8학년에서 11학년까지 텍사스 거주 청소년 누구나 신청하세요. 5명의 장학생에게 $1,000씩 총 $5,000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마감은 3월 29일까지. 지원 방법은 DK 파운데이션 tx.org에서 자세한 안내를 보세요. DK 파운데이션. 여러 가지 소식들 좀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한국 축구 대표팀 홍명보호가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실제 이제 월드컵 기간 평가전을 제외하고 평가전은 이번이 마지막이죠. 유럽 원정 평가전을 앞두고 이제 코트디부아르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평가전을 갔는데 명단을 발표를 막 했는데요. 최근에 셀틱에서 활약하고 있는 양현준 선수가 새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발탁이 되고 또 최근에 또 스토크시티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준호 선수 등이 새롭게 합류한 당연히 기존에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핵심 멤버들 여전한 가운데 멤버가 발표가 됐습니다. 월드컵 기간을 앞두고 거의 이제 마지막 평가전이기 때문에 이 멤버가 거의 월드컵 멤버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마지막 담금질을 하는 가운데 이제 월드컵도 3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딱.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월드컵인데 달라스 지역도 지금 월드컵 준비에 한창이죠. 달라스 지역의 AT&T 스테디움, 이제 달라스 스테디움으로 불릴 텐데 9경기라는 준결승 포함해서 가장 많은 경기가 달라스에서 열리게 되고 달라스 페어파크가 월드컵 기간 내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팬페스트 전 경기를 대형 도세키스 공연장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중계하면서 팬페스트 행사가 계속해서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K 허친슨 컨벤션 센터에는 월드컵 전체 방송을 송출하는 방송 본부가 달라스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유럽 두 팀이 저기 프리스코에 있는 FC 달라스 홈구장 그리고 맨스필드에 세워지는 새로운 구장 두 곳을 유럽 두 팀이 베이스 캠프로 또 사용하기로 확정이 되는 등 이제 3달 정도 앞두고 월드컵 준비가 또 한창입니다. 아주 전 세계인의 또 스포츠 축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질 예정이어서 기대가 많이 되네요. 또 아침에 노동력
농장 최근에 이민 단속으로 미국 내 농장 인력난이 아주 심각하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 이민자 단속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정상적으로 만들겠다라는 취지도 있는데 지금 이민자 단속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농장에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 행정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농업 임시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 규정을 변경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더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민 단속과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단체들이 이제 강하게 또 반발을 하고, 결국에는 미국 농장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낮추고 일자리를 줄인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좀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의 또 부작용들이 지금 노동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건축 개발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자리 부족으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들이 막 올 스탑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 여기 달라스 지역에서도 한인 비즈니스들 식당 같은 그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특별히 그렇게 범죄 행위가 있거나 그렇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일하고 있는 직원들 그냥 무더기로 단속으로 되고 체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그냥 이게 한인 비즈니스들 식당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중남미 출신의 이민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갑자기 막 체포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식당에서 일할 직원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많이 실제로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민 단속으로 지금 여러 곳에 노동력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책이 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뭔가 이렇게 상당히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란 전쟁 상황 또 지금 3주차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에 가장 큰 지금 우려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하르그 섬을 공습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입니다. 제가 듣기로 이란 원유 수출의 대부분 80-90%를 이 하르그 섬의 컨트롤을 통해서 내보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이 하르그 섬을 공습해서 기뢰 저장 시설이라든지 미사일 벙커 90개 이상 등 군사 시설을 타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유 시설은 타격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군사 시설만 타격하고 원유 시설은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 하르그 섬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볼모로 잡겠다. 라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군사시설은 제거하되 여기에 이제 원유시설까지 공격해버리면 지금 안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못하면서 원유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국제 유가 불안은 자극하지 않겠다. 하르그 섬을 군사시설만 폭격하면서 협상 카드로 지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하르그 섬이 어쨌든 이 하르그 섬을 통해서 지금의 이란 정부 그리고 혁명 수비대 많은 자금 조달이 하르그 섬에서 컨트롤하는 원유 수출로 조달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만약에 이 하르그 섬을 장악하면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르그 섬을 건드니까 이제 석유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걸프 지역 내 석유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대표적인 우회로라고 불리는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고요. 원유 선적 작업이 하루 동안 전면 중단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유를 놓고 지금 에너지를 놓고 굉장히 충돌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인데요. 뭐 계속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이제는 우회로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중동 에너지 공급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기름을 떨어뜨려서 석유를 떨어뜨려서 미국이 물러설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라는 뭐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뭐 그 동맹들한테 호르무즈 해협 지키게 같이 참전하라라고 이렇게 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구 정도가 아니고 강하게 뭐 지금 그냥 참전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에 파병을 해라. 군함을 보내라. 호르무즈 해협의 혜택을 받는 국가들,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해서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는 군함 보내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2개 국가가 더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총 7개 국가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지키는데 함께 동참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또 이달 말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뭐 미일 정상회담이야 뭐 그대로 진행되겠습니다만 미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호르무즈 지키는데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은 정상회담 무산 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토 회원국에게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오래된 제1 동맹국인 나토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다 승리한 다음에 들어오면은 이미 늦다. 지금 필요할 때 와서 도와라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응은 뭐 한국 정부는 뭐 어차피 도와야 할 것으로 보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아직 요청받지는 않았다. 호위함 파견은 결정된 게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 함께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네. 영국과 프랑스도 파견 여부 밝히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도 지금 이거 뭐 이란과의 관계도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나서서 호르무즈 해협 지키는데 함께 동참하라라는 강력한 요구에 지금 즉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참여하지 않는다. 앞서서 지금 독일은 뭐 군사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당히 좀 동맹국들이 길어지는 또 전쟁 속에서 또 전 세계 에너지 위기 속에서 동맹국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새롭게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스타바 하미네이가 지금 공습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이후에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수술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는 있는 건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뭐 지금 모든 것이 의문인 가운데 지금 쿠웨이트 매체 알자리다가 보도한 내용인데 지금 모스크바로 극비리에 이송되어서 수술을 받은 상황이었다. 뭐 혼수 상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란은 지금 생사 확인도 되지 않고 있는 모습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지도자를 내세워서 결사항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란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베네수엘라랑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마두로 한 명 제거하면은 정권의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란은 뭐 하메네이가 사라져도 많은 군사 지도자들이 사라져도 뭐 지금 최고 지도자로 새롭게 선출된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여전히 마지막까지 전쟁을 치를 능력이 있는 나라가 이란인 겁니다. 오히려 이란 내부에서는 결속 움직임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생사도 확인 안 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지도자를 내세우고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뭐 그런 상황,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질적인 권력은 아마도 그냥 지금 남아있는 혁명 수비대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뭔가 결정을 내리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최고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혁명 수비대 위주로 돌아가는 지금의 상황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네, 참 어려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위 호르무즈 연합 동맹국들은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도 조금 지켜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소식 좀 더 들여다볼까요? 이제 어제 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는데 뭐 속보로 소식들 들으셨겠습니다만 올해 한국 영화가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K-팝 디몬 헌터스가 이관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 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골든이 주제가상을 받으면서 이관왕에 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막상 이렇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뭐 그 이전에 뭐 다른 시상식에서 조금 수상을 놓치면서 혹시나 했는데 설마 혹시나 했는데 최고 권위의 시상식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 그리고 주제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K-팝 골든도 K-팝으로 장르가 구분이 되니까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K-팝 노래가 상을 수상을 했고요. 빌보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1위를 차지했던 OST 곡이 주제가상을 수상한 게 유명한 노래죠. 77년 그대는 내 인생의 빛이라는 그 영화의 주제곡으로 실렸던 You Light Up My Life 유명한 팝송이죠. 네. 이 곡 그리고 2002년에 에미넴의 Lose Yourself 이후에 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역사를 세웠습니다.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이후에 또 한 번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미가 조금 다르죠. 네, 봉준호의 기생충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말로 만들어진 한국에서 만든 한국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막 그 당시에 봉준호 감독의 그 자막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 자막이라는 걸림돌을 넘어서 한국에서 만든 한국말로 하는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하면서 전 세계가 아주 뭐 충격을 받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번에 K-팝 디몬 헌터스는 또 다릅니다. 이거는 소니에서 제작하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이렇게 방영을 한 그런 작품이죠. 전체적으로 영어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K-팝 디몬 헌터스 같은 경우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한국적인 내용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가 자막의 허들을 넘고 전 세계의 한국 영화라는 것을 알린 뭐 그런 순간이었다면은 K-팝 디몬 헌터스의 수상은 이제 헐리우드가 전 세계 문화가 한국 문화를 하나의 그 컨텐츠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할리우드가 한국 영화, 한국 컨텐츠를 바라보는 방식을 뭐 완전히 이제 바꿔놓은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기강 감독의 수상 소감이 특히나 그것을 좀 반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기강 감독이 수상 소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와 닮은 분들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이런 외모를 가진 저와 닮은 분들께 이민자들, 네. 이런 영화가 나오기까지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와 있다. 더 이상 다음 세대가 갈망하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상을 한국과 전 세계 한국인들에게 바칩니다라는 감동적인 그런 수상 소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라는 말 뜻이 좀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한국 동양인 헐리우드의 영화 문화에
에서 동양인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라든지 동양인을 바라보는 시각, 뭐 한국을 포함해서 어떤 문화적인 시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엑스트라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는 그마저도 우스꽝스러운 표현으로 모습으로 표현될 때가 많고 뭐 그랬었는데 왜곡된 모습으로 표현되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여기까지 또 오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미안하다. 영화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안하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이전 세대를 대표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왔고 다음 세대는 더 이상 이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상을 한국과 전 세계 한국인들에게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참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선언에 가깝고요. 한국 문화권 어제 공연도 보셨습니까? 골든 공연? 앞에 한국적인 판소리가 나오고 북을 치고 그 한국 북을 치고 뭐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한국 무용을 하고 하면서 한국 전통 공연을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서 펼치더라고요. 이게 뭐 청룡 영화상이 아니라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서 한국 전통 공연을 펼치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골든으로 이어지는데 막 소름 끼치고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저도 사실 90년대 초반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학교 다니면서 뭐 그 당시만 해도 학교에서 놀림 많이 당했거든요. 무시 많이 당하고 한국이란 이름은 아예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그렇게 물었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지도 잘 못했고 놀림 참 많이 당했는데 어느덧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순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한국의 또 콘텐츠와 문화가 전 세계에서 할리우드에서 어떻게 또 펼쳐져 갈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뿌듯하고 감동적인 그런 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